거실에서 하이파이 시스템과 극장 시스템을 동시에 잡고 싶다, 돌비 애트모스와 나는 하이파이한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 이거는 현재 캐프의 시호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수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싶다. 자, 오늘은 형님들을 위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캐프의 사운드바 CO. 야, 요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뭐 리뷰어분들의 막 극찬도 되게 많았고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이게 실제로 한번 제가 리뷰 준비를 해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야, 이거 일단 사운드바 있으려면 이 사이즈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TV가 55인치 TV인데 55인치 기준으로 사운드바가 거의 꽉 찼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밸런스를 맞추려면 뭐 75인치 이상 되는 TV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거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실의 사이즈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은 아마 우리 형님들이 많이 이거를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캐프라는 브랜드 자체가 BMW와 더불어서 영국이 자랑하는 두 개의 음향기기 회사 중에 하나죠. 많은 분들이 그 캐프의 뭐 LS50이라던가 LSX, 그 다음에 요즘은 코다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캐프가 홈오디오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명가이기도 한데, 사실은 LS50 같은 스피커는 마스터링 스튜디오에서도 되게 많이 썼던 굉장히 엄청나게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사실 제가 뭐 캐프에 대해서 말을 더 해봤자 뭐 좋은 줄 몰라서 안 사나? 캐프를 다들 좋은 줄은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사운드바도 처음 출시됐을 때 야, 가격 보고 사람들이 무슨 사운드바가 300만 원이 넘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운드바에 300만 원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야, 오늘 리뷰 준비하면서 제 테스트를 좀 해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거는 돈만 있으면 진짜 지르고 싶다, 진짜 갖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사운드바였습니다. 자, 제가 일단 이 캐프 리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공돌이 파파님 리뷰가 진짜 잘하셨더라고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공돌이 파파님 리뷰보다 나는 뭐 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기술적인 게 궁금하시면 공파님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한테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뭘까? 그래서 할인을 가져왔죠. 프로모션을 가져왔지.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캐프의 사운드바 노리셨던 형님들은 총알 장전하시고요. 지금부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리뷰니까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이 캐프의 사운드바에는 총 12개의 드라이버가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 6개는 캐프가 자랑하는 동축 유닛이 들어있어요. 캐프는 원래도 동축 스피커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축, 축이 같다. 그래서 우퍼와 트위터를 같은 축에서 소리를 내는 방식인데, 마침 제가 짠 듯이 바로 며칠 전에 동축 스피커에 대한 리뷰를 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서 동축이 뭔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캐프는 동축 스피커의 명가입니다. 그래서 그 동축 드라이버가 6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브우퍼가 4개가 들어가 있고, 플레인지 유닛이 2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7.1.4 돌비 애트모스를 얘기하면 그게 12개 스피커거든요. 그런데 캐프는 12개의 스피커라고 해서 7.1.4를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5.1.2 스피커입니다. 이 7.1.4와 5.1.2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자료 화면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7.1.4에서 천장에 있는 스피커 2개랑 내 등 뒤에 있는 스피커 2개가 빠진 게 5.1.2 스피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캐프는 5.1.2를 지원하는데, 야, 그러면 넷플릭스 키다가 7.1.4 돌비 애트모스 이거 지원해 있는 거 이거 못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비 애트모스 소스를 캐프가 받아가지고 캐프가 출력을 해줄 때 5.1.2로 변환을 해주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피커가 12개인데 왜 5.1.2만 재생을 하는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축 스피커 6개는 전면과 하이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해서 쏘고 있어요. 앞에 3개가 좌측, 프론트, 우측 요거를 담당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드라이버 3개가 위로 소리를 쏴주면서 이렇게 공간을 조금 형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플레인지 스피커가 서라운드 요 주변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퍼가 이제 왜 4개냐면, 2개는 실제로 소리를 내보내고, 그 2개는 이 우퍼의 떨림을 위상을 반전시켜가지고 저음을 깨끗하게 보강해주는 역할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프가 자랑하는 굉장히 깨끗하고 명료한 사운드, 이 캐프 스피커들은 모든 라인업이 굉장히 깨끗하고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그 고급진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운드바 안에 그대로 연출을 하려고 우퍼 4개를 심어가지고 그런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버들을 잘 설계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DSP가 7.1.4를 받아서 5.1.2로 잘 변환해서 7.1.4로 듣는 듯한 분위기를 이제 연출해 준다. 그래서 캐프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기술을 요 안에 녹여놨는데요.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피커를 이렇게 눕혀놨는데 TV장 위에다 이렇게 눕혀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워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TV를 이제 벽에 붙이고 이 사운드바도 벽에 붙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사시면 이렇게 월마운트 kit이 따로 동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벽에 부착하고 사운드바를 요 위에다가 딱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 위에가 이렇게 선이 나와 있으면 사실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고 싶을 거라고. 그러면 어이씨, 요런 거 편집에 안 자르고 나와야 될 것 같아. 나 되게 열심히 사는 거. 자, 보셨죠?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노동이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돌렸을 때, 돌려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눕혔을 때 뭐 이렇게 각종 상황에서 스피커의 유닛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거를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이로 센서가 들어있어 가지고 어떤 위치에 놓든지 이 스피커가 알아서 본인의 위치를 판단하고 요 보정을 다 해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거실에다가 이렇게 딱 설치를 해 놓으시고 이 캐프가 어떤 사운드를 내는가, 캐프가 지금 정확하게 돌비를 구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굳이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어플에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캐프 커넥터라는 앱인데요. 캐프 커넥터에 저는 이미 이제 스피커를 붙여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화면에 진입을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놓고 설정을 하시면 이 와이파이 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 그럼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EQ 설정이에요. 그래서 EQ 설정란에 들어가서 EQ 마법사,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캐프 EQ 마법사를 사용하여 사운드를 최적화하십시오. 문구가 나오고요. 시작 누르고, 자, 사운드 바는 얼마나 높은 데 있습니까? 그래서 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줄자로 재서, 자, 대략 지금 60cm 정도, 그럼 60cm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방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방이 아마 40평대 아파트 거실 정도 사이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지? 보통 이제 40제곱미터는 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에서 40제곱미터 사이 누르고,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리뷰를 위해서 KC62 캐프의 전용 서브우퍼까지 지금 놓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우퍼 설정, 지금 설정, 그 다음에 KC62 눌러주시고, 서브우퍼 뒷면에 제가 볼륨 12시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보정 준비 완료. 지금 보정 하시면, 자, CO의 방향, CO가 TV 캐비넷 위에 있습니다. 누르시고 소리로 측정하면, 지금 파도 소리 들으셨죠? 이게 한번 쑥 훑어주면서 이 방 안에 있는 룸 환경을 측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직 이제 보정 진행 중입니다. 자, 프로필 이름, 그래서 자,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제가 이 프로필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번 세팅을 해놓고 벽에 붙였다, 이제 바닥에 눕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실 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번 룸 보정을 해주면 이제 이 캐프의 CO가 여러분들의 룸에 맞춰서 이제 보정된 DSP로 소리를 출력하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홈오디오 분들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정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값, 뮤직, 영화, 야간, 대화 뭐 이런 프로필들을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값으로 해갖고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기본값이 제일 좋은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실 때 영화 프로필을 쓰시면 중역대가 살짝 수급이 돼요. 그러면서 약간 더 서라운드한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뮤직 같은 경우는 영화처럼 5.1.2를 쓰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로 재생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음악 듣기 좋은 밸런스로 적당히 튜닝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음악 들으면 음악 프리셋, 그 다음 영화 보면 영화 프리셋 그냥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자주 잊어먹고 난 좀 귀찮다 그러시면 기본값으로 해놓고 들으셔도 진짜 좋아요. 캐프는 항상 모든 제품을 들어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좀 갖고 싶은 사운드, 캐프랑 BMW 이렇게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의 사운드는 그 사운드의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듣자마자 야, 저건 진짜 비싼 소리다, 좀 고급스러운 소리다,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듣자마자 되게 좀 갖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차오르게 됩니다. 제가 꼭 환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만 쓰레기야? 왜 그래? 다들 똑같은 기분이잖아. 매장 가서 들으면 다 그럴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이 CAF CO랑 TV랑 연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CAF는 여러 가지 입력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트워크도 블루투스도 되고 와이파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으로 그냥 애플 뮤직이나 타이달 이런 것들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뭐 에어플레이라던가 DLNA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그냥 네트워크 전송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타이달 커넥터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플레이어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을 즐기는 데만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사실 얘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5.1.2 사운드바니까 TV랑 연동했을 때 가장 그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TV랑 연동을 하실 거면 가장 주의하실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ARC를 지원하는 TV인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TV 뒷면에 보시면 HDMI 단자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ARC라고 적혀있는 단자가 있거든요. 약간 구형 TV에는 ARC가 없어요. 근데 대략 한 5, 6년 이내에 출시된 TV에는 대부분 ARC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RC 단자랑 CAF랑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TV에 eARC가 있다. 이거는 더 좋은 겁니다. ARC랑 eARC는 대역폭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eARC를 쓰면 뭐 4K의 돌비 애트모스 뭐 이런 것까지 다 전송을 받을 수가 있고, 일반 ARC만 써도 일단 기본적인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는 다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ARC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ARC랑 연결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ARC랑 연결을 해놓고 TV를 키면, 자, 이거 구글 TV 기준이긴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TV 기준으로 설정에 들어가셔서 ARC 장치의 오디오 출력을 누르셔야 돼요. 보통은 HDMI ARC만 연결을 해도 이게 자동으로 뜨기는 뜹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하겠다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입처에서 얘기 들은 거는, 본인이 사용하는 TV가 뭐 삼성 TV, LG TV, 뭐 소니 TV 다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서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CS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 뭐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신속하게 CS팀으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TV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대응을 많이 해본 CS팀이 대응해 드릴 거예요. 자, 특히나 지금 ARC로 바로 연동된 상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삼성 TV나 LG TV 같은 데서는 CEC 모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CEC 모드까지 설정을 해줘야지만이 TV를 껐다 켤 때 사운드바도 같이 껐다 켰다 해주고, 볼륨이나 이런 것들도 TV 볼륨을 넣으면 같이 먹고 연동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TV 같은 경우는 그냥 ARC만 연결해주면 모든 것들이 동기화가 되게 돼 있어요. TV 껐다 켰다 하는데 사운드바 같이 껐다 켰다 안 켜지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 할 때마다 가서 눌러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TV 설정하실 때 꼭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컨텐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요, 두둥 소리부터 다르지 않아? 장난 아니죠?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컨텐츠를 고르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5.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5.1이라고 써 있으면 얘는 5.1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벌써 4K 돌비 비전 애트모스 쓰고, 여기도 바로 뜨죠.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그러니까 요게 지원하는 것들만 돌비 애트모스 포맷이 이 스피커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게 없다고 해서 스피커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고, 이 컨텐츠를 제작할 때 돌비로 제작이 된 것만 돌비를 쓸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뭐 5.1이라던가 스테레오라던가 이런 걸로 그냥 재생이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막 CO 큰맘 먹고 샀는데, 야, 왜 드라마가 돌비가 안 되냐? 이거는 드라마 자체를 돌비로 안 만들었기 때문이지 CO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돌비로 어떻게 사운드가 여러분들한테 들리는지 제가 최대한 녹음을 좀 잘 해가지고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다시 나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맘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깨끗하지 않던 짙은 나의 어둠을 나를 버리면 모두 갤 거라고.
Oh, I am what I am. I am my own special creation. So come take a look. Give me the hook or the ovation. It's my world that I want to take a little pride in. My world, and it's not a place I have to hide in. Your life is a sham till you can. 어때? 장난 아니죠? 이게 그냥 TV 스피커 바라고 생각하는데 그 퀄리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완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집에 쓰는 하이파이 시스템이야. 사실 요거 이상을 원한다. 그럼 우리 큰 거 놔야 돼요. 그때부터 좀 환자의 영역이야. 그때부터는 우리가 보통 그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지만 이거 용서 쉽지 않아.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허락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허락이 충분히 가능한 정도에서 엄청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제가 뭐 스피커 한두 개 들어봤겠어요? 사실 이제 우리 채널의 리뷰가 다른 채널 리뷰랑 좀 다른 점은 스피커에 대한 경험치가 내가 좀 많은 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막 다 뜯어서 다른 제품보다 이게 더 좋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좋아 이거. 솔직히 우리 형님들보다 이거 있으면 형수님들이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형수님들한테 사랑받는 스피커. 이제 형님들 와. 이제 일하러 가시면 어. 커피 한 잔 탁 타서 이 사운드를 직접 느끼시면 좋지. 형수님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좋은 명분을 가졌네. 아무튼 이 캐프, B&W 막 이런 것들은 좋아요. 사실 내가 좋다라고 얘기 안 해도 다들 좋은 줄 알잖아. 좋은지 몰라서 안 사나? 그냥 비싸서 못 살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좋은 건 둘째 치고 우리가 별도의 막 스피커들, 특히나 막 플로어 스탠딩 이런 거 놓기 좀 부담스럽잖아, 집에. 그럴 때 지금 요 사운드바가 그거 이상의 만족도를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이 컨텐츠들이 제작될 때 사실은 이 비주얼적인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사운드가 주는 몰입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에서 이 비주얼적인 것 이상으로 사운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최근에 뭐 바이오하자드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그 극도의 공포감을 어디서 느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사운드에서 오잖아. 이 사운드가 이 비주얼에서 보여질 수 없는 그 한 끗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운드를 만드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고 이 사운드를 재생해주는 이런 기기들도 요즘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콘텐츠를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즐기고 싶다 하시면 이 TV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운드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제가 처음에 5.1.2라고 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를 실제로 작업을 하는 작업자 입장에서 저희 스튜디오에도 수천만 원짜리 돌비 시스템 막 있고 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거나 극장 시스템까지 흉내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7.1.4를 집에다 달려고 하면 스피커 막 12개씩 천장에 달고 할 거예요? 못 하잖아. 그러면 사운드바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입체감이 좋고 몰입도가 높았어. 저도 실제로 돌비 애트모스 작업도 많이 하고 제가 이클립사 포맷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 가지 개발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운드바로 테스트들 많이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캐프의 CO만큼 입체감이 좋은 사운드바는 없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단연코 CO가 1등입니다. 사실 저도 이 돌비 애트모스라던가 이클립사라던가 이 7.1.4 시스템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항상 고민되는 지점이 야,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과연 사람들이 뭘로 들을 것인가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돌비 애트모스가 이때까지 상업적으로 대중적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들을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이 CO의 사운드바가 거실에서 느끼는 정도로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완벽한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에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그래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되게 이 말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보다 뭐 더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까지는 CO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캐프가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7.1.4를 시뮬레이팅 안 하고 5.1.2만 시뮬레이팅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백에서 들리는 거나 특히나 하이트에서도 뒤쪽에서 들리는 것들은 사운드바로 구현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세팅을 잘못하거나 이 계산이 좀 잘못되면 이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흐트러뜨려 먹어가지고 사실은 뭐 영화 볼 때 막 웅장한 느낌이 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뭔가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케프는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5.1.2를 제대로 시뮬레이팅을 했다. 그래서 사운드바 단위에서 느낄 수 있는 입체감은 제대로 보여주겠다. 저는 좀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되게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엄살이 아닙니다. 이 우퍼 겁나 무거워요. 예전에도 저희 그 프로듀서 DK 방송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KC6이라는 케프의 우퍼인데 사실 이게 크기는 되게 작지만 겁나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퍼는 무거울수록 좋아요. 원래 스피커는 무거울수록 좋아. 그런데 우퍼는 더더군다나 이 저역이 울릴 때마다 스피커가 이제 방방 뛰면서 거기에서 오만 잡소리를 이제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퍼는 무게감 있게 눌러주는 게 좋은데 이 우퍼는 확실하게 무게도 받쳐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케프 COS였던 위상 캔슬링을 통해서 저역의 잡음을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의 기술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먼저 들어갔던 기술이 COS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잡소리 없이 깨끗하게 재생되는 초저역, 이거는 케프 우퍼만이 낼 수 있는 이렇게 전매 특허 같은 그런 초저역인데 요것들까지 이제 같이 해서 쓴다면 소리가 훨씬 좋겠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하지만 이제 일반 아파트 거실에서 우퍼를 쓰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죠. 자, 그런데 케프 같은 경우는 이 잡소리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이 진동 억제나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되게 잘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이런 것들의 위험이 조금 적은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퍼 샀다고 해가지고 우퍼 막 클럽처럼 틀어놓고 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퍼는 원래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쓰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살짝 배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 우퍼가 이 공간을 싹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미면서 그때 느껴지는 확장감 때문에 우퍼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퍼 샀다고 해서 막 신나게 틀지 마시고 케프 커넥트 앱을 보시면 우퍼의 볼륨을 그냥 어플 안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퍼를 최대한 스근하게 깔리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O 사운드바와 KC6이 이 우퍼를 원래는 케이블로, 유선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넓고 이게 또 선 하나라도 보이는 게 싫다 이러신 분들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와이어리스 팩도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팩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우퍼에다가 와이어리스 팩을 꽂고 이 CO 사운드바랑 그냥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요. 그러면서 케프 커넥트 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하지만 다 별매예요. 모든 것을 따로 사야 된다. 케프는 좋아, 다 좋아. 하지만 돈이 계속 깨진다. 그냥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근데 뭐 돈은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우리 진짜 무거워.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거 되게 무거워. 사실 우퍼가 사운드바 가격만큼 해요. 뭐라고요? 우퍼는 원래 비싼 거예요. 같이 사면 좋아. 좋긴 좋아. 진짜 좋아. 아까 형 좋아했잖아. 되게 좋아했잖아.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의 비용이 수반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자, 오늘은 이제 형님들을 위한 방송 케프의 사운드바였고요. 거실에서 하이파이 시스템과 극장 시스템을 동시에 잡고 싶다. 돌비 애트모스와 나는 하이파이한 느낌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 이거는 현재 케프의 CO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수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싶다. 이것도 케프의 CO밖에 답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용서를 구하기 용이하도록 저희가 수입처에 목을 졸라서 유례없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간 거실에 이 홈시네마 시스템을 꿈꿔왔던 형님들 요번 기회에 한번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죠? 자, 오늘은 저희 음향감독 이숲 채널에서 그 작업자들 장비 말고 오랜만에 이 형님들을 위한 홈오디오 시스템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홈오디오 제품들 많이 소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향감독 이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프는 원래 디자인이 최고예요. 아직 케프의 다른 스피커들 잘 모르시죠? 우리 촬영 감독님이라 진짜 예뻐. 저 오퍼가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케프의 전통적인 스피커 디자인이에요. 진짜 예쁘고 마감 와 최고. 세계 최고야 마감. 그리고 케프 스피커들이 컬러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컬러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지금 색깔은 이거랑 까만색 두 종류 나온대요. 블랙은 있어야지. 근데 화이트가 없는 게 좀 의아하긴 했어. 케프는 원래 화이트가 전매 특허인데 왜 화이트를 안 냈을까? 근데 그건 이제 케프 디자인 팀의 깊은 뜻이 있겠죠. 사실내면 저 스피커바하고 저 우퍼랑 같이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사운드바만 있어도 만족도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우퍼까지는 있으면 좋지. 무조건 있으면 좋지. 있으면야 좋지만 이 사운드바만 하나만 있어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컨펌이 되는데 요 밑에부터 컨펌이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형수님들께서는 저 위에 거 말고 밑에 걸 사가자.
저게 훨씬 이뻐. 그럴 수 있지.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막 드비엘레 이런 거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막상 사갖고 집에 갔더니 저음만 들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것만 사시면 안 되고. 찌그러진 거 아니지? 형 케프는 그런 마감 상태 의심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공파님 리뷰 봤는데 안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까지도 왁구가 완벽해. 이게 또 알루미늄이고. 아까 나 오버하는 줄 알았죠. 연기인 줄 알았지. 연기 아니라니까. 힘들게 사는구나. 사운드 진짜 좋죠. 난 진짜 뭐 좋은 스피커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실에는 난 이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건 진짜 음악 감상용. 너무 좋아. 너무 괜찮아. 실제로 보니까 디자인 감상. 디자인 진짜 좋죠. 화면이랑 달라. 이게 직접 봐야 돼. 이건 직접 봐야 돼. 이 고급짐이 달라. 내가 형님들 중에 케프 사들고 집에 갔는데 형수님들한테 등짝 맞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특히 이제 집을 사서 들어가거나 특히 이제 신혼이면 밤에 이걸로 막 생각하게. 출산 장려 제품. 출산 장려 제품. 근데 또 300만 원 정도면 거실에 투자해볼 만도 해. TV가 얼만데.